안녕하세요 여러분, 승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일중 수급 이제 코스피 200 코스닥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현 선물, 그리고 연초 이후로부터 코스피 코스닥 수급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있었던 이슈들 간단하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하게는 일단 공화당하고 민주당 이 이제 12월까지 이제 부채 한도 협상 좀 유예를 하는 거 일단, 그리고 이제 소액 증액했던 거 그 부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차트들 보기에 앞서서 일단 밸류에이션 지표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드갭이라는 밸류에이션 지표로 코스피, 코스닥, S&P 같이 한번 밸류에이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지표 M2 데이터를 통해서 S&P 그리고 이제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통화량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액이나 ISM 제조업, 비제조업 같은 경우는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 데이터를 통해서 시가총액 대비 이제 수출액 데이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 데이터를 통해서 코스피 시총 대비, S&P 대비해서 증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하이힐드 스프레드로 이제 위험 선호 구간인지 회피 구간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이제 코스피 200, 코스닥, 코스닥 150, 그 다음에 이제 S&P, 나스닥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이제 V 코스피랑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니케이, 그 다음에 유로스톡스, 항생, 상해종합 이제 오늘 휴장을 마치고 이제 개장했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 달러원, 그리고 이제 WTI, 금선물, 이제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한번 추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제 키스콜딩스 차트 보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T 같은 경우는 다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 이제 매도를 하고 그냥 이제 한국금융지주랑 여기 한국금융지주랑 제가 추가가 안 돼 있기는 하네요. 한국금융지주랑 키움증권을 좀 오늘 반반 정도 매수를 했었고요. 조금 이따 그 부분 얘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이제 요 부분 좀 빠뜨렸던데 이제 효성화 그리고 제일제당 그리고 DLENC, LG전자, GS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아마존, AMC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 이제 오는 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도 그렇고 다음 주 월요일도 다 공휴일이다 보니까 월요일 종목은 계속 못하는 것 같아서 그냥 오늘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KB금융, 애플도 그냥 같이 한번 좀 빠르게 살펴보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증시 거의 보합 정도에서 마감이 됐었습니다. 장 초반에 좀 상승하다가 막판에 좀 빠지는 모양새였고요. 코스피 한 0.1% 하락, 코스닥도 거의 그냥 보합 0.03%니까 보합 정도 수준에서 마감을 하였었습니다. 이 검은 색깔이 코스피 200 차트고요. 파란 색깔이 프로그램 순매도 이제 누적분인데 거의 유사하게 흘러간 것 같고요. 이제 프로그램 매도의 주체는 외국인이 한 1280억 정도, 개인이 아니죠. 기관이 한 540억 정도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는 개인이 한 4,600억 정도 매수, 외국인 한 480억 정도 매도, 기관이 한 4,5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2,800억 정도 매수, 그 다음에 이제 기관 거의 한 1,000억 정도 매수, 개인이 한 3,6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3,5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 1,100억 정도 매도, 외국인 한 2,2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 선물 만기 후로부터 이제
현물 수급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는 개인이 뭐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1.6조 정도 외국인 좀 매도 중이고요. 한 7천억 정도. 기관도 뭐 거의 한 1조 4천억 정도 매도 중입니다. 뭐 수급은 좋아 보이지 않고요. 기관은 이제 역으로 선물 같은 경우 1조 4천억 정도 매수하면서 이제 매도 이제 해지 포지션을 좀 구출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외국인 현선물 다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이제 연초 이후로부터 이제 개인 수급은 한 72조 정도 매수여서 사실 상당히 증시의 지금 수급 자체는 좋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가 이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둘 다 사실 수급 자체는 지금 좋아 보이지 않는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 이제 이슈 있었던 거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제 공화당하고 부채한동 12월까지 좀 소폭 상향하는 방안에 합의를 했다라고 발표가 되었고요. 이제 현재 이제 부채 수준에 좀 약간 살짝 증액 4,800억 정도 달러 증액하는 수준으로 이제 28조 거의 28.88조 달러 정도까지 이제 상향하는 게 조금 통과가 일단 뭐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일단 뭐 클리블랜드 이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고용 상태가 일단 금리 인상 기준은 좀 충족시키지 못했다라고 일단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결국 인플레이션이 좀 강하게 가면은 교역보다는 실제로 이제 중앙은행의 주 목표는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좀 대응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이제 내년도 이제 연말 정도부터 물가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느냐가 이제 좀 금리 인상을 결정 지을 것 같고 결국 경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이제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풀리기 때문에 물가는 더 상승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바로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 당연히 물가가 생각보다는 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경기가 좋으면 역설적으로 역설적이 아니죠. 그냥 당연히 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제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소비를 진작을 하면 이제 소비가 물가를 올린다는 것보다 소비가 진작을 하면 그 돈이 풀리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건들은 뭐 다 설명은 조금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실업 청구자 건수는 좀 예상치보다 사실 좀 낮게 나오면서 살짝 좀 긍정적으로 나왔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다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 이제 파란 색깔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코스피고요. 빨간 색깔이 이제 코스피 1드갭인데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신용금리로 이제 차감을 한 수치입니다. 높을 때 이제 저평가, 낮을 때 이제 고평가인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뭐 상당히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이다. 뭐 좀 주식이 빠지긴 했지만 금리가 워낙 반등을 많이 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긴 시계열로 봤을 때도 뭐 엄청 비싸다까지 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저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보인다 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제가 실적 전망치 자체를 좀 높게 잡아놨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뭐 충분히 저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보인다 라는 생각이고 뭐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레벨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하고 S&P 같이 돼 있는 거를 봤을 때는 뭐 미국이 조금 더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다. 결국 이제 패권 전쟁 끝나면 이제 중국과의 패권 전쟁 끝나면 미국의 하락폭이 전 더 크리라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드갭이 아니라 이제 페드 모형 같은 경우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이제 나누 수치인데 조금 더 이제 금리에 민감한 모형이고요. 뭐 지금 금리가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 뭐 최근 들어서 거의 최저점까지 특히 이제 코스피는 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영역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신용잔고 이제 추이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요즘에 좀 목이 좀 안 좋은 것 같긴 하네요. 이제 크게 안 좋은 건 아닌데 약간 좀 목 상태가 안 좋은 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 이제 합산치, 코스피 코스닥 합산치는 23조 6천억 정도 되면서 뭐 나름 많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대비해서 이제 6일 대비해서 7일이 한 5천억 정도 감소를 하면서 최고치 대비해서 이제 한 2조 정도 감소가 됐었네요. 최고치가 25조 6천억 정도였었으니까 한 2조 정도 감소가 됐는데
일단 뭐 주가가 떨어지면서 손절매 물량 계속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정부에서 계속해서 주식담보대출도 신용융자도 그렇고 뭐 계속 좀 자기 자본 대비해서 한도를 좀 타이트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두 부분 둘 다 영향이 좀 있지 않나. 근데 다만 여전히 절대 규모 자체는 뭐 어마어마한 수준이다라는 생각이고, 신용잔고를 이제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전 조심할 필요가 뭐 계속해서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신용잔고 증감 속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질 때가 이제 돈이 더 이상 풀리기 힘든 상황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조심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중기적으로 전 충분히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코스닥은 뭐 차트만 보여드리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를 통화량 지표인 M2로 나눈 값이고요. 빨간 색깔이 이제 높을수록 여긴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입니다. 뭐 닷컴버블 이후로 최고치 수준에서 빠지고 있어서 뭐 충분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여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통화량 대비해서 있어 보인다. 뭐 코스피도 2018년 고점 부근에서 빠지고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한국 수출액 대비해서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보면은 과거 고점들 넘고 나서 떨어질 때가 이제 좀 증시가 무너지는 패턴이 보였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결국 중기적으로는 전 더 빠진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코스피 시총을 글로벌 GDP로 나눈 값도 과거 고점들 이미 넘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S&P도 이미 넘은 상태에서 점점 내려오고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미국 쪽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엔 장기 추세는 아직까지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장기 추세는 위험 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중기 추세인 120 이동평균선은 넘어버렸죠. 이제 폭이나마 살짝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넘었거든요. 넘었기 때문에 이제 위험 선호가 아니라 회피로 중기 추세는 좀 이탈이 된 것 같다. 이동이 된 것 같다. 단기 추세인 50일 추세도 이제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위험 회피에 조금 더 가깝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 보시면은 일단 뭐 코스피 200부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보시도록 하시죠. 일단 엘리어트 파동상 여기부터 1파, 2파, 3파 코로나 저점부터 4파, 5파가 저는 쳤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쐐기로 A파 나오고 나서 여기가 이제 B파, 여기가 이제 C파 거의 끝쪽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5파랑 B파 고점을 그어서 이제 이제 A파 저점에다 올려놓으면 채널링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아직은 채널을 하회하고 있으니까 뭐 아직까지 딱 상방으로 간다라고 말하긴 좀 애매한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건 이 채널을 좀 넘어가면 좀 이제 점점 위지 않을까. 근데 이제 또 공교롭게도 이 채널이 딱 또 이제 갭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갭을 좀 메꾸게 되면 충분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게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은 하진 않고요. 여기가 이제 이 ABC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파동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큰 A였다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큰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C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뭐 마지막 C는 5파로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고, 여기가 1파, 2파, 3파, 4파, 여기가 1, 2, 3, 4, 5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아니면 뭐 여기를 1, 2, 3, 4, 뭐 여기 뭐 어떻게 보든 C는 저는 좀 나오지 않았나. 근데 이제 물론 뭐 전저점이 깨져버리면 뭐 이제 뭐 얘기가 다르겠지만 아직은 깨지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좀 위로 보고 있고, 만약에 여기가 저점이었다라고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비파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408에서 최대 423 정도를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뭐 지금 분위기상은 408 정도가 뭐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근데 물론 뭐 아직 사실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긴 합니다. 그냥 최대가 423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그냥 궤적을 그려보면 뭐 대충 393에서 389까지 빠졌다가 408 뭐 이런 느낌이 나오는데, 그려보면 뭐 대충 요 정도에서
요 정도 빠졌다가 결국 요 정도까지 간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일단 뭐 생각이 되고, 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긴 합니다. 뭐 그랬다가 이제 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결국 근데 일단 좀 반등은 나와야 될 자리지 않나라는 일단 생각은 있고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괴선상으로만 보면 전환선 기준선 하회하고 50일, 200일 뭐 역전됐고 9일, 26일 여전히 이제 역전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추세는 여전히 사실 좋지 않다. 뭐 제가 오늘 뭐 좀 베타가 높은 그리고 낙폭 과다인 증권주를 편입하긴 했지만 오늘 확실한 건 제가 레버리지를 거의 한 2배 정도 일으키고 있었는데 레버리지 상당 부분 꺼버렸거든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제가 좀 어떻게 보면 베타를 높이면서 살짝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만 또 역으로는 제 레버리지를 줄였기 때문에 뭐 사실 뭐 크게 뭐 그렇게 리스크를 테이킹 하진 않고 저 같은 경우엔 딱 상황 봐서 손절을 바로 할 생각입니다. 더 빠진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리고 일단 뭐 RSI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과매도 구간이 나왔었다가 일단 다시 돌아온 상황이어서 뭐 기술적 반등 정도는 저는 이게 B가 딱 있지 않을까 생각을 일단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 2900 찍고 나서 일단 뭐 코스피도 차트상 코스피 200이랑은 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오늘은 성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뭐 크게 뭐 움직임은 여기도 없었습니다. 뭐 아마도 여기도 A, B, C 빠지고 나서 B지 않을까. 이제 B파가 나오고 결국 이제 C파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뭐 일단 아직까지 계속해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5파가 여기였기 때문에 이제 물론 그냥 여기가 이제 5일 수도 있고요. 뭐 여긴 좀 약간 사실 제가 코스닥은 그렇게까지 자세히 보진 않아서 애매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여기 그냥 이제 A, B, C로도 볼 수 있고 여기를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는 뭐 좀 사실 파동을 매기기는 좀 아직까진 애매하다. 물론 이제 코스피 200하고 코스피도 다르긴 한데 이거는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이제 코스피 200 고점인 이제 전 1월 고점으로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계속 고민을 한 건가 이게 좀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코스닥은 좀 그 부분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뭐 단기 반등은 사실 있을 자리지 않나.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기도 했고 오늘 좀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뭐 저는 일단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S&P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전환선 이제 상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구름대 딱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준선하고 이제 구름대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죠. 여기를 좀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S&P를 보시면 이제 S&P가 사실 낙폭이 크진 않았었잖아요.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뭐 그렇다 보니까 일단 뭐 38% 되돌리면 4,371이고 61% 되돌리면 4,440 정도 되잖아요. 결국 생각보다 다 와버렸거든요. 38%는 왔고 뭐 60 몇 프로여서 여기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애매하죠.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좀 약간 순서가 좀 안 맞긴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미국이 여기가 5파가 고점이기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보시면은 고점이 여기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 또 조정 폭이 되게 길었었잖아요. 기간 자체가.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럴 때 키 맞추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기간 맞추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A, B, C로 이렇게 빠지는데 그러니까 A, B, C로 이제 지금 일단 한 파동은 끝이 난 것 같은데 A, B, C로 한 파동이 끝이 난 거는 뭐 특별하게 이상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가 B가 빨리 오고 우리나라보다 그 다음에 이렇게 C가 이렇게 아니면 바로 이렇게 B가 오거나 좀 C가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B파가 좀 뭐 길거나 좀 시간을 좀 질질 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C가 내릴 때는 다 같이 좀 내려가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실제로 이제 그렇게 나오는 패턴들이 좀 있거든요. 실제로 증시가. 그래서 좀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일단 뭐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단 뭐 여기도 일봉상으로는 일단 MACD 매수 시그널 나와서 뭐 좀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일단 뭐 38% 정도 반등치까지는 와가지고 뭐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는 일단 뭐 좀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가 이제 A, 뭐 B 이렇게 하고 C까지 거의 나온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한 번 C가 한 번 더 남았든 간에 여기 1, 2, 3, 4, 5여서 뭐 이렇든 간에 어쨌든 간에 설사 68%까지 되돌린다 하더라도 뭐 A, B, C 뭐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래서 결국 한 번 단기 조정 또 오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A, B, C로 큰 A, 여기가 뭐 작은 A, B, C여서 끝이 나든 아니면 여기가 A, B, C여서 B가 끝이 나든 뭐 둘 중 하나다. 결국 38% 되돌리냐 68% 되돌리냐 뭐 그 정도 차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상황은 건 똑같습니다. 뭐 사실 추세가 똑같기 때문에 뭐 설명은 뭐 사실 생략해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뭐 거의 사실 차트 모양이 똑같은 상황이고,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고점을 넘어서 뭐 저는 사실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1, 2, 3, 4, 5 3파동 끝이 나고 여기 A, B 이게 C로 끝이 나고 뭐 전고점을 더 넘지 않는 이상은 뭐 좀 하락 파동이지 않을까라고 뭐 일단 계속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변동성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오늘 증시 자체가 움직임이 없어서. 근데 뭐 RSI도 좀 70 넘었다가 좀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 좀 단기적으로는 사실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추세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볼린저 밴드 이렇게 상단 타다가 내려왔던 것도 있고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환선하고 구름대 상단 이제 하단 부근에서 좀 막히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데들은 꽤 반등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A, B, C여서 끝이 어떤 간에 아니면 여기가 A, B, C, A, B, C 뭐 이렇게 가던 간에 둘 중에 하나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패턴이고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니케이 같은 경우도 오늘 구름대를 좀 위로 바뀌려다가 실패는 했지만 뭐 저는 좀 더 사실 여기가 이제 1, 2, 3, 4, 5 나오고 나서 좀 2파 반등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뭐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여기가 이제 A, B, C여서 끝이 날 수도 있고요. 그냥 바로 빠질 수도 있고, 근데 A, B, C, B, C일 수도 있어서 일단 결국 중기적으로는 사실 저는 길게 봐선 더 빠진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68%까지는 좀 되돌림을 갈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만약에 이제 S&P든 뭐 유로스톡스든 유럽이든 A, B, C 한 A파가 나고 여기가 이제 B파가 이렇게 짧게 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바로 이렇게 크게 빠진다라고 치더라도 이제 그러면 이제 그냥 A, B, C가 나오고 이게 작은 A고 또 B가 오긴 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우리나라가 뭐 설사 뭐 여기서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역으로 이렇게 빠진다 하더라도 결국 B파는 좀 꽤나 와야 되지 않을까. 뭐 최소 요 기준선 라인 여기까지는 전 좀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일단 뭐 점점 추세를 계속 봐야 되겠지만 뭐 아직까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항생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오늘 뭐 소폭이나마 상승을 하면서 한 0.5%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일단 뭐 9일 후행스팬은 호전이 됐고요. 드디어 일단 기준선 근처까지는 일단 좀 와서 좀 비판은 계속 저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항생하고 우리나라 모습이 좀 비슷했는데 좀 비판은 사실 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상해 종합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랜만에 이제 장 열렸었는데 뭐 좀 음봉이긴 합니다만 한 0.7% 정도 상승이 있어서 뭐 일단 뭐 여기도 지금 당장 뭐 추세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근데 결국 중국 쪽은 저는 좀 유동성도 그렇고 좀 조심을 계속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뭐 굳이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뭐 달러 인덱스는 아직까지는 추세는 다 살아있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일단 상승 추세다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달러 원도 뭐 아직까지는 마찬가지입니다. 다 상승 추세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뭐 WTI도 아직까지는 다 상승 추세지만 여기도 이제 볼린저 밴드 살짝 이탈하고 이제 RSI도 좀 하회하고 있긴 해가지고 뭐 좀 살짝 조정이 보여도 이상하진 않지만 추세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뭐 그 정도인 것 같고요. 금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실질금리가 지금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이고 있진 않아서 일단 좀 횡보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뭐 결국 여기도 중기적으로는 실질금리 거의 0에서 1까지 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 좀 빠졌다가 크게 그 다음에 이제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꼭 좀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자산 중에 하나고요.
우리나라 997 10년 같은 경우에 좀 워낙 급등했다 보니까 좀 볼린저 밴드 안으로 재차 들어와서 전 좀 조정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결국 조정을 보였다가 결국 더 가리라 생각을 하고 뭐 이제 3주봉으로 보더라도 이제 딱 엘리어트 파동상 5파 거의 다 나온 것 같거든요. 1, 2, 3, 4, 5 여기 좀 더 갈 수는 있겠지만 ABC 조정 보이고 나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전 고점을 넘진 못해서 5파 완성하려면 좀 더 올라야 된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뭐 추세적으로 전 좀 더 미국채는 올라가지 않을까 결국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키스홀딩스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오늘 뭐 소폭 상승을 했죠. 한 0.48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제 구름대 위로 다시 올려놔서 일단 뭐 추세 자체는 크게는 문제는 없지만 뭐 그렇다고 엄청 좋지도 않은 뭐 그 정도 상황이고 일단 뭐 아직까지는 그냥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괴선들 다 모여서 사실 위든 미치든 고점 틸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주가 27,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했을 때 뭐 거의 67,000원 거의 한 68,0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회사다 라는 생각이고요. 여기는 이제 뭐 특히나 뭐 자사주 매입했던 거 소각이나 뭐 무상증자 등의 이제 좀 주주 환원 정책이 좀 잘 나와야 뭐 사실 그때 조금 더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회사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 뭐 그냥 매수했던 것부터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뭐 한국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빠졌죠.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 일단 아직까지는 비파 반등을 보고 있긴 하다 보니까 낙폭이 일단 결국 떨어지는 칼날은 제가 웬만하면 안 잡는데 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 왜냐면 이제 A파 떨어질 때 손실을 벗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좀 이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냥 전저점 깨지면 그냥 바로 이제 팔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크게 또 잃을 건 없긴 하거든요. 이제 기술적 대응을 좀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볼린저 밴드 계속 하단 타다가 일단 좀 올라가서 저는 비파 좀 나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좀 매수를 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 한 마이너스 1.3% 물론 뭐 저 같은 경우에 시가에 산 건 아니다 보니까 뭐 좀 크게는 뭐 그냥 수익에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진 않았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일단 뭐 추세만 봤을 때는 뭐 다 역전이 됐어서 뭐 사실 추세는 전혀 좋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추세가 역으로 안 좋아서 만약에 이제 비파 반등하면 저는 좀 더 역으로 많이 떨어진 만큼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에서 일단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구주봉상으로 뭐 전환선 근처까지 딱 내려온 상황이고 뭐 3주봉상으로는 파라볼릭 매도 시그널 나오고 딱 기준선 부근에서 딱 지지가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저는 좀 단기 반등은 있을 수 있는 위치지 않나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뭐 주봉상으로도 다 사실 주봉상 깨져서 여기도 이제 못해도 여기 구름대 부분에선 좀 단기 반등했다가 사실 더 빠지지 않을까.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일단 조금 있다 이제 그 내재 수익률은 보도록 하고 뭐 키움증권 제가 준비를 안 했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차트 여기 입력을 안 해놨었네요. 기움증권은 뭐 사실 낙폭이 더 컸었습니다. 한 60%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낙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뭐 되돌림 반응도 좀 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볼린저 밴드도 상단으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하단에서 상단 이제 하단에서 중간으로 들어와서 RSI도 딱 플러스로 돌아서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매수를 했었고요. 뭐 여기는 딱 시초가랑 똑같긴 했었네요. 예, 좀 도지가 난 거는 뭐 살짝 우려가 될 수는 있지만 일단 뭐 여기서 바로 그냥 계속 더 빠지기도 뭐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바로 이제 빠진다라고 하면 이제 그땐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되겠죠. 떨어지는 칼날을 잡았기 때문에 사실 리스크 관리는 훨씬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 기계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여기도 이제 구주봉으로 살펴봤을 때 여긴 낙폭이 워낙 컸다 보니까 MACD 이미 매도 시그널 나오고 기준선까지도 뚫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이렇게 쭉 빠지는 경우는 참 드물거든요. 빠질 때도 이렇게 결국 이렇게 했다 빠지고 뭐 이렇게 했다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뭐 요 정도 반등 일단 바라보고 팔자라는 뭐 그 정도 마인드로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3주봉으로 봤을 때도 이제 기준선까지도 뚫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세는 상당히 좋지 않다. 당연히 이제 60% 빠졌으니까 추세가 좋을 수가 없겠죠. 여기 이제 구름대까지도 깨진 상황입니다. 주봉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같은 경우 이제 한국금융지주부터 뭐 어제 보긴 했지만 기대 수익률 보면 상당히 높아져 있죠. 사실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싼 편으로 사실 왔다라는 생각이고, 뭐 PBR이나 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PBR 같은 경우 봤을 때 많이 충분히 거의 바닥 수준까지 내려왔다. 과거에 바닥이 한 0.8 정도 됐었는데 뭐 거의 그 정도까지는 왔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단기 반등 이후에 저는 좀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저평가가 더 심하죠. 사실 뭐 코로나 이후로 뭐 거의 지금 최고 저평가 수준까지 떨어졌다. 과거 거의 딱 떨어질 때까지 왔다. 많이 하락은 한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PBR 같은 경우도 뭐 역사적인 거의 코로나 이후 코로나를 제외하고서는 뭐 거의 최저 정도 밸류에이션이라 뭐 충분히 저는 좀 반등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 레벨은 된다. 다만 차트는 안 좋지만 그냥 코스피가 비파 반등할 때 여기도 조금 베타가 높은 종목이고 낙폭이 크다 보니까 조금 추세를 위로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컨셉으로 조금 매수를 했던 거지만, 일단 떨어지는 칼날이라 기술적 대응, 손절을 상당히 잘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못해도 여기 딱 전저점 깨지면 그냥 매도를 하자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뭐 KT 먼저 살펴보면은 KT는 일단 뭐 지금 다 추세가 일단 여기도 꺾이고 있기도 하고, 일단 뭐 증권업종보단 낙폭이 또 큰 건 아니었죠. 뭐 그렇다 보니까 좀 낙폭이 오히려 컸던 증권 쪽으로 일단 일단 뭐 갈아탄 상황이고요. 근데 다만 뭐 KT도 뭐 내재 가치는 뭐 현재 주가 31,000원이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뭐 거의 한 2배 정도 10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회사다라는 생각은 변함은 없고요. 그 다음에 현대해상하고 DB손해보험 오늘 매도를 했는데, 일단 현대해상은 오늘 반등을 하면서 과거 이제 거의 6월 정도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금리가 좀 고점을 쳤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선 매도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뭐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좀 금리는 아까도 그렇지만 1, 2, 3, 4, 5로 아까 올라왔었잖아요, 금리가. 그 다음에 이제 ABC 조정 받고 사실 더 올라갈 거거든요. 그때 이제 그때라기보다 이번에 이제 증시가 이제 비파 나오고 그 다음 시파 떨어질 때 손보는 그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를 할 상황입니다.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 일단 뭐 그렇게 좀 대응할 생각이고, 여기는 추세는 상당히 좋다. 오히려 증시가 떨어질 때 계속해서 올라줬기 때문에 뭐 포트폴리오에 상당히 좀 기여를 했던 업종들이고요. 현대해상하고 DB손해보험은 이제 DB손해보험도 오늘 한 1% 정도 상승을 하면서 추세는 다 좋은 상황이다. 뭐 사실 추세상으로는 전혀 뭐 나무랄 게 없는 두 회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대 수익률 살펴보면은 뭐 현대해상이 조금 더 훨씬 사실 싸다. DB손해보험보다는. 근데 다만 과거 추세는 DB손해보험이 좋았었는데 지금은 사실 현대해상도 좋으니까 뭐 지금은 현대해상이 좀 더 나아 보인다. 다만 자본 적정성은 또 DB손해보험이 더 좋다. 뭐 요 정도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 딱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반등은 좀 잘 해줬는데 오늘 뭐 5.5%까지 사실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하면서 조금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조금 애매하긴 하죠. 애매하긴 한데 이제 확실히 근데 여기도 만약에 여기 전저점 깨버리면 그때는 정말 미련 없이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200일 이동평균선에 딱 반등을 해서 뭐 기술적으로 사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는 보긴 하거든요. 여기도 이제 비파가 나타날 수는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일단 뭐 또 여기는 좀 코스피랑은 살짝 다르긴 하거든요. 모습이 보면 이게 딱 A 여기 뭐 B 이렇게 C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전 들어서 사실. 왜냐면 C가 너무 짧아 보이긴 하거든요. 이게 딱 C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물론 뭐 개별 종목은 엘리어트 파동이 무조건 맞는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냥 딱 맞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봤을 땐 A, B, C로 하기엔 너무 짧긴 해서 좀 C가 좀 더 있지 않을까. 통상적으로 A 길이만큼은 좀 빠지거든요. 1배만큼. 그래서 한 이 정도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사실 드는 게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근데 다만 이제 뭐 효성화 같은 경우에는 뭐 밸류에이션 자체는 양호하다, 좋은 회사다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주가 32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한 95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회사다. 근데 다만 뭐 살짝 우려가 되는 점이 있다면 여기가 이제 프로판을 쓰는데 이제 원재료로 결국 그 천연가스 가격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좀 마진율 자체는 좀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뭐 그 부분 우려로 사실 계속 지금 빠지고 있지 않나. 뭐 계속해서 좀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뭐 그런 걸 감안해도 사실 절대적인 평가로는 좀 주가는 저평가는 맞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일단 뭐 사실 시장은 뭐 밸류에이션보다 중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대로 추세가 가는 게 맞는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단기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은 하죠. 이제 뭐 그런 영향이다라는 생각이고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뭐 사실 단기 반등은 충분히 있는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A, B, C, 뭐 B 정도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단기 반등은 일단 가능한데 결국 반등하고 전 더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한 4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67%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DLNC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계속 구름대를 참 넘기는 어렵긴 하네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좀 반등은 보이고 있긴 한데 여기도 좀 구름대를 저는 좀 넘고 그냥 아예 넘고 사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근데 DLNC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주가는 싼 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주가 13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뭐 저는 한 172% 정도는 상승 여력은 있다. 뭐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오늘 또 나름 크게 한 3%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비판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일단 오늘 좀 하락폭이 크긴 했네요. 그래서 뭐 일단 전저점 깨지면 뭐 이런 종목도 만약에 매수하셨다 하더라도 미련 없이 매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12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한 87%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뭐 GS 같은 경우는 일단 구름대 상단 부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반등을 잘 해주는지 뭐 그걸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구름대 밑으로 다시 들어오면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역으로 이제 이게 A, B 그냥 C로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좀 자세히 좀 이제 구름대를 하회하냐 마냐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GS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한 43,8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123%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날 종목들 먼저 일단 살펴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일단 살펴보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현재 주가 83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연구 성장률 4.5%, 뭐 나머지 이제 영구적인 캐펙스 3천억 정도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이제 감안을 했을 때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라는 생각입니다. 뭐 거의 17만원 밖에 안 나오니까 뭐 저는 지금 뭐 퍼가 뭐 사실 실적 추정치대로 나온다고 해도 사실 퍼가 100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26년에 실적이 한 1조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작년에 3천억이었는데 4배? 4배가 이제 된다. 5년 동안 4배가 된다라고 했을 때도 퍼가 거의 100배죠. 이제 97배이기 때문에 뭐 저는 사실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뭐 어떻게 계산해도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주가는 그 다음에 상대가치평가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다만 뭐 항상 고평가였기 때문에 뭐 그냥 상대가치평가로는 비싸지도 뭐 싸지도 않다라는 딱 그 정도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여기도 낙폭이 좀 크긴 했죠. 그래서 좀 비파 반등은 좀 언제든 있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비파 뒤에 좀 더 빠지지 않을까, 결국 더 큰 하락이 있어서
좀 못 파셨다면 딱 반등이 하고 나서 좀 바로 팔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11만 7천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냥 뭐 현재가 딱 적정하다, 그냥 딱 적정한 수준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절대가치 평가로는. 근데 다만 상대가치 평가로는 주가가 워낙 급등, 조정을 보였지만 워낙 조정폭 감안하더라도 높게 올랐었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선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 뭐 여기도 저는 뭐 이제 슬슬 좀 비판은 올 때지 않나 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아직 추세는 안 좋아서 뭐 리스크가 있는 행동이다 라는 사실은 뭐 변함없는 것 같고 비파 이후에 뭐 좀 더 크게 빠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마존하고 AMC 살펴보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추세가 여기도 좋지는 않죠. 뭐 사실 이제 뭐 전환선 위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기준선 미치고 9일 26일 프랭스팬 뭐 다 역전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뭐 개별 종목은 뭐 사실 제가 파동을 잘 매기진 않지만 여기도 그냥 뭐 1, 2, 3, 4, 5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A, B, C가 2파가 될지 그냥 이제 A, B, C로 이제 2파 조정 나오고 이렇게 내려가는 지금 파동일지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사실 제가 이걸 자세히까지 보진 않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뭐 사실 더 빠지지 않을까. 뭐 그래서 뭐 조심해서 나쁠 필요는 없다. 특히 이제 미국 쪽은 더 그런 것 같고요. 다음에 AMC였었죠. 네. AMC도 한번 살펴보면은 AMC 같은 경우 일단 뭐 밸류에이션이 일단 안 좋다라는 게 뭐 가장 큰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뭐 일단 뭐 차트만 봤을 땐 여기도 기준선 구름대 및 뭐 26일 프랭스팬 뭐 다 역전돼 있어서 뭐 굳이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매수를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 괴선들이 다 모이고 있죠. 지금 122동 평균선, 전환선, 50일 기준선, 구름대 다 모여 있어서 뭐 사실 머지않아 위든 미치든 저는 좀 튀지 않을까. 여기도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뭐 2주 동안 못 하니까 이제 오늘 그냥 해버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이제 삼성전자 현재 주가 7만 1,000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거의 한 36%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가 아니라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이 삼성전자 이 기대 수익률이 항상 8% 하회하면 좀 조정을 나타냈었거든요. 2017년 중반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딱 7.5 정도? 7.9인가요? 뭐 이제 딱 그 정도 7.9 정도 기록하고 나서 딱 조정을 계속 보이고 있어서 일단 중기적으로는 충분히 저는 더 빠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를 감안한 금리 조정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결국 안 빠졌을 때나 똑같죠. 그래서 사실 결국은 저는 더 빠진다 사실 생각이고요. 그 생각에는 일단 뭐 아직까지는 변함은 없고요. 삼성전자 차트를 봤을 때 근데 다만 여기도 뭐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타날 수 있는 자리지 않나 라는 생각도 뭐 똑같습니다. 뭐 빠지는 건 더 빠질 텐데 그냥 여기가 이제 A, 뭐 B, C 정도 이 정도가 나타나지 않을까 뭐 라는 일단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롯데케미칼 살펴보면 현재 주가 23만 8천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했을 때 한 41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만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엄청 비싸지도 엄청 싸지도 않다. 근데 뭐 싼 편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다. 뭐 그 정도 레벨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차트가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여기도 언제든 좀 비파 정도는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뭐 딱 그 정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A, B, C로 비파 나오고 나서 이렇게 빠지는 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 뭐라는 생각인데 일단 뭐 지금 당장은 사실 추세가 안 좋은 게 사실이고요. 그 다음 이제 KB금융 살펴보면은 뭐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금리를 조정했을 때는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금리를 조정 안 했을 때는 싼 편이다 뭐 조금 약간 의견이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하고요 두 가지에 따라서
일단 조정을 안 했을 때 뭐 싼 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환선 기준선 상회하고 해서 이제 여기도 좀 비파를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A, B 정도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좀 C로 저는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죠. 애플 한번 살펴보면 애플을 살펴보면은 애플 같은 경우도 뭐 단기 좀 비파 반등이 좀 있을 수 있는 자리지 않나. MAC도 그렇고 좀 비파 반등 이후에 뭐 그 다음에 이제 좀 빠지지 않을까. 뭐 비파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오거나 아니면 짧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기간이 짧게 나오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나왔다가 좀 빠진다. 뭐 근데 중요한 건 중기적으로는 결국 좀 빠지지 않을까 뭐라는 생각입니다. 뭐 따라서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 일단 뭐 좀 낙폭 과다인, 결국 좀 증권업으로 지금 조금 어느 정도 리밸런싱을 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일단 레버리지는 제가 좀 대폭 감소를 시켰다. 지금 막 엄청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는 생각이고요. 그 대신 이제 그 부분을 레버리지가 이제 매우 큰 자산을 역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사용을 하면서 이제 극히 좀 일부 제 자본에서 좀 일부량만 좀 콜옵션을 매수해서 레버리지 끈 부분을 조금 보완을 했다. 이제 결국 날리더라도 딱 콜옵션 프리미엄만 날리기 때문에 일단 급락시에 좀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 이제 요런 거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좀 비파 반등을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워낙 좀 단기 급락이 이렇게 있었다 보니까 1, 2, 3, 4, 5로 만약에 빠진 게 끝이 났다라고 한 비판은 꽤나, 그래도 뭐 적어도 한 408 정도, 아무리 못해도 한 405 정도, 요 정도 라인까지는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어떻게 갈지 모르겠으나, 근데 중요한 건 틀릴 수도 있죠. 항상 그 부분, 이제 결국 지금 중요한 추세는, 주추세는 결국 내려가는 거라는 거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 B, C여든 결국 C는 올 거기 때문에 항상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좀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왜냐면 뭐 이럴 때는 좀 빠지더라도 결국은 올라가는 추세니까 롱이었으면 결국 마음이 편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롱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마음이 편하진 않습니다. 그냥 두면 더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반등을 할 때 내가 잘 팔아야 된다. 좀 어떻게 보면 더 집중을 하고 약간 조금 손절도 더 기계적으로 해야 될 때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부터 결국 주말인데 주말 잘 보내시고 이제 연휴도 잘 보내시고 이제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